약간 요즘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약간 주식하듯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하던 어떤 투자 메커니즘을 이제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전세를 사시거나 아니면 뭐 월세 살면서 주식으로 돈 굴린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좀 불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을 사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벌어가지고요. 절대로 집 안 사고 평생 월세만 살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 저는 한국 사람들은 주식하는 이유는, 코인하는 이유는 번듯한 집 사고 싶어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장이 좋잖아요. 장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를 뭐 팔고 뭐 집을 산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겠지만 결국에 내가 주식에 전 재산 올인했다는 건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럼 전월세도 만기가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럼 전월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내가 주식으로 번 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를 그때서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뭐 좀 나중 얘기고, 지금은 주식 시장이 너무 이렇게 활황이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타점을 막 잡아야 되잖아. 매매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언제쯤 팔아야 될지 뭐 이런 거 타이밍 재고 어떤 막 정책 뭐 아니면 무슨 뭐 정보 이런 거에 대해 민감하시는데 부동산은 그런 게 힘들고 부동산은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내가 빠릿빠릿하게 잘하면 주식 가시면 큰 돈 버시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렵다. 나는 뭐 본업도 해야 되는데 막 정신 없다 하시는 분들이 나는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뭐 실거주도 하고 겸사겸사 투자도 할 목적으로 부동산 뭐 집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에 너무 이런 게 좀 익숙하시고 그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좀 정책을 예측하는 게 뭐 몇 달 뒤, 뭐 1년 뒤, 2년 뒤 정책 예측하는 건 맞죠. 그건 맞는데 다음 주에 뭐 나온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하시면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조만간 뭐 저희 동네 규제 지역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확실하게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내가 무슨 뭐 금융위원회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예측해서 한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항상 예측 이상으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측, 특히 단기 예측은 맞기가 쉽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손절하고 집 샀는데 저는 망했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식 손절하고 집을 샀다라는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주식을 손절했다는 건 어쨌든 손해보고 파신 거죠. 그 말은 요즘 같이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 사실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배 가까이 오르는 장에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돈을 못 벌었다면, 그럼 내가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주식에 잘 안 맞거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실 제일 큰 종목 2개입니다. 이 종목 2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지금 사실 이 시총들 사이즈로 보면은 어찌 보면 한국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종목 2개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나는 주식에 잘 안 맞는 사람인 거지. 차라리 빨리 나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있던 게 물렸습니다. 뭐 물렸어도 사실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은 갈아타기가 어렵지만 주식은 갈아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별로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내가 빠진 종목이 오르는 걸 기다리느니 올라가는 종목 산다고 해가지고 뭐 거래세 얼마 들지도 않죠. 물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나의 실력이에요. 어찌 보면은 사실 나의 실력이죠, 그게. 왜냐면 뭐 내가 거기 뭐 세입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팔고 옮기면 그만이거든. 뭐 빠진 게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진 건 손실입니다. 이미 빠진 이상 그거는 내가 돈을 손해 본 거예요. 안 팔았다는 건 아직 그 확정의 도장을 안 찍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이 좋은 장에서 뭐 주식을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다면 주식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예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책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투자로 성공한 어떤 그 유명한 위대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즘 같은 그 장의 움직임은 뭔가 이렇게 꼼수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본질, 오랜만에 진짜 가치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돈 잘 벌고 돈 더 잘 벌 것 같아가지고 사신 분들은 진짜로 나도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해간다라고 했을 때 막 5만 원까지 갔지만 최근에 뭐 한 8만 원, 9만 원 이럴 때는 삼성전자 앞으로 좋아진다. 특히 이제 뭐 디램 메모리 뭐 쇼티지라고 메모리가 지금 완전 수급이 완전 꼬여가지고 디램 가격이 뭐 4-5배 올랐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돈 잘 벌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건 다 예견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안 산 거잖아.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잘 벌 거를 아는데 일부러 안 산 거잖아요.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안 샀고 하이닉스 막 55만 원일 때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랑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뭘 아냐? 내가 봤을 때 내 돈을 책임지고 이득과 손해를 둘 다 내가 책임질 거라는 각오로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르겠거니 하고 내 돈 베팅하는 거고 내리겠거니 하고 파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이나 정보나 결단력이 없는데 남의 말을 듣고 산다? 그럴 분들은 주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물어볼 거면 안 사야 돼. 그러면 뭘 물어봐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회사가 뭐가 좋아집니까? 뭐 실적이 뭐가 좋아집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죠. 뭐 디램이 아직 뭐 지금 뭐 엄청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뭐 그게 유지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언제 팔아요? 이거 물어보죠. 그다음 판 다음에 그럼 다음에 뭐 사요? 이걸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끝도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어가고 다른 종목으로 비슷하게 수익 냈으면 주식 계속해도 되나요? 주식 하셔도 되죠. 주식을 저는 뭐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의 그 비율이 낮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잘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더 큰 돈 법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나타나지 부동산으로 인생 바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케이스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낮으니까. 주식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막 20%씩 빠지고 막 40%씩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한 20%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거기다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대출 규제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3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막 누구는 막 5억이나 벌었대, 누구는 막 10억 벌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 투자금 대비 성과로 보면 거기다 나중에 세금 떼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 실제 수익률이랄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부동산을 하라고 하냐? 변동성이 느리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우상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상한 거 고르지 않으면 성공률이 좋죠.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성공률이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수익률이 좋은데 성공률이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수의 몇 명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주식해가지고 큰 돈 버시고 부자 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소수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나는 이제 부동산 와가지고 그래 남들만큼 정도만 벌자. 라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또 하시면 또 운때가 맞아서 갑자기 우리 동네가 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부동산으로 언제 인생이 바뀝니까? 예전에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집값 완전 폭락했을 때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때 이 서울 수도권에 하우스 푸어가 막 넘쳐날 때 아니면 최근에 또 2022년, 23년에 금리가 막 40년 만에 폭등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막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서 던졌을 때 뭐 이런 때 아니면은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그러면 안 하고 주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돈을 벌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왜냐면 지수가 2배가 됐는데 내가 진짜 이상한 잡주 산 거 아니면은 뭐 20%, 30%, 100%의 차이지 벌긴 벌거든요. 근데 대부분 큰 돈을 못 넣는단 말이죠. 이런 장에선 큰 돈을 못 넣어요. 2,400에서 4,000 올 동안 큰 돈 많이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큰 돈을 넣냐? 이제부터 큰 돈을 넣는다 이거죠. 지금부터는 초보자들이 큰 돈 넣는 판이 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초보자들이 큰 돈을 넣는 판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년 동안 소액으로 넣어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나 이제 야 주식 괜찮은데 해볼 만한데 세금도 없는데 사고 팔고 너무 재밌는데 얼마나 짜릿해요. 그래서 야 내가 돈 넣었는데 돈이 막 더 나오는 거야. 잭팟 터졌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투자금을 더 넣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 왜? 이제 뭐 장밋빛 전망들 막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죠. 이제 뭐 20만 전자도 나오고 뭐 이제 하이닉스 뭐 100만 닉스 나오고 막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탄한 평지냐? 절대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럼프 저기서 한번 난리치고 여기서 중국 한번 난리 나고 뭐 지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긴 가거든요. 근데 그 갈 동안에 못 버티고 전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판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초보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돈 벌게 해주는 판은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판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뭐 이렇게 대기업이 막 뭐 매점 매석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주식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이든 뭐 흐름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개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면 기관과 외국인이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긴 참 어려워. 그래서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기관과 뭐 외국인들을 이겨먹는다는 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를 뭐 계속 하시는 건 저는 상관없지만 나는 잘 모른다. 저 올해 처음으로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식 쉽던데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원금을 더 늘리지는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도 원금 늘리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지수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 vs 부동산, 뭐 주식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매수하고 싶은 집을 못 사. 어차피 대출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주식을 계속 굴리자.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사고 싶은 그 부동산으로 싹 넘어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꾸준히 쭉 봤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보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했던 분들 쫙 보잖아요. 집을 안 샀다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안 샀다가 한 방에 좋은 집으로 가는 분 있잖아요. 한 방에 좋은 집으로 가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사업이 빵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번 돈 가지고 한 번에 갑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간다? 하는 분은 저는 극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분이 많지도 않지만 성공률이 낮아서 수익률은 높지만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번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라도 떼가지고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본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본업, 그 다음에 주식 세 개가 같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또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이 훨씬 많지. 저는 주식으로 인생 뭐 바꿉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레버리지에다가 선물 옵션 태워가지고 하면은 누군가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험난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한 방에 간다? 뭐 그러면 과속하겠다는 건데 뭐 고속도로를 시속 300km로 달리면 부산을 2시간 안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을걸요? 한 번은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도 좀 보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나름 동반자와 배우자와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진짜 좋아졌다? 근데 한번 조정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팔아가지고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때 됐지? 삼성전자 20만 원인데 팔아야겠지? 라고 하면서 팔고 자 그럼 이제 주식이 너무 고점이니까 팔았겠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고 실제로 코스피랑 그 아파트 가격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요. 최근은 진짜 높습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 주식의 가격 흐름과 아파트 가격의 흐름도 비슷하고 코스피랑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가 미국 주식 거장인데 자기 집 한 채 사고 주식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해야지 이 멘탈이 엄청나게 휘둘리는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집이라는 거는 약간 말뚝 같은 거예요. 앵커입니다, 앵커. 내가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면 최소한 뒤로 후퇴할지언정 어느 순간 후퇴가 멈춥니다. 맞죠? 그 앵커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하는데 산악 원정대를 떠났어. 근데 이거 앵커를 안 걸어놓고 막 가다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내 집 마련 이런 개념을 뭐 이게 무슨 뭐 A냐 B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얘는 오르고 얘는 빠지고 뭐 얘는 뭐 박살나고 얘만 오르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약간 일종의 그 앵커를 좀 박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앵커를 박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니죠. 앵커도 잘 박아놔야지 모래바닥에다가 박으면 어떻게 돼? 그냥 뽑힙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앵커를 잘 박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쓸모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 안 돼. 그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한 10년 쭉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 배분이 궁금합니다. 주담대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코인도 주식도 하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두 개를 잘하기가 힘들다. 사람은 한 개도 잘 못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본인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부동산도 잘하는데 주식이랑 코인도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한 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개도 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별로 그 결과가 좋게 안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세요. 저는 그거 좋습니다. 주식을 하는 건 좋아요. 주식을 한번 잘 해보세요. 주식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돈 벌었어요가 아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보다 돈 더 벌었어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잃었는데 코스피 200보다 덜 잃었어요 라는 게 주식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딱 묵혀놨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코스피 200보다는 수익률이 좋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니요, 왜 그 사람은 삼성전자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주식은 홀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항상 유혹이 막 휩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 보유를 했다? 그것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보시라. 저는 좋아요. 근데 주식을 했어. 근데 코스피 대비 내가 수익률이 나빴어요. 다음 해에도 해봤어요. 근데도 나빴어요. 그러면 저는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집을 사세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또 남잖아요. 뭐 조금씩 저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봉도 올라가고 하면 그 돈을 이제 지수에 투자하세요. 왜? 나는 코스피보다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식이랑 코인은 나중에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소액으로 못 사요. 부동산은 소액으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게 한국에서는 속편한데 보통은 주식을 많이 산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을 사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으로 번 돈보다 내가 사고 싶은 그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하잖아. 내가 1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굴려요. 그때는 1억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주식을 잘했어. 그래서 주식이 4억이 돼버린 거예요. 1억이 주식이 4억으로 불어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실력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300%가 났잖아요. 그러면 4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예전에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뭐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사면 되는데 돈 벌어서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산다니까 그거를. 나는 이제 4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출 끼고 살 수 있는 한 10억짜리 집을 봐버려요. 그럼 걔네들은 어김없이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지고 못 삽니다. 또 못 사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사. 주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폭발적인 그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고도 사는데, 그런 분들은 또 공통적으로 뭘 하냐면 내가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는데 이걸 왜 굳이 부동산에 깔고 앉아? 라고 하면서 또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일 수도 있고 뭐 선순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근데 주식이 항상 좋진 않잖아요. 또 빠질 때는 올라간 것만큼 또 무섭게 빠지기도 하다 보니까 또 레버리지 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 지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냥 그때 집 살 걸, 뭐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면은 주식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주식이 내가 유의미하게 지수보다 항상 이긴다 그러면 주식 계속 하시는 거 맞죠. 저는 절대 나쁘다고 안 합니다. 지수보다 이기기는커녕 항상 집니다 그러시면 집을 먼저 한번 사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돈 또 모아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되죠.